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법인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저는 짧은 시간 동안 근무를 했어요. 1년도 안 되는 기간이지만 7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요. 이제 사정상으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 7개월 동안 지내면서 세무법인의 장단점이 정말 확실하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큰 틀 우선 장점 먼저 장점은 첫 번째는 확실한 경력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이게 예를 들어 각종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4번 하는 신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천세 신고는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이니까 1년이면 12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1년에 4번을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도 1년 정도 다니면은 확실히 터득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그리고 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몇 년, 한 3년 정도, 3번 정도는 해봐야지 익숙해질 것 같아서 그거는 3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익숙하고 뭐 경력을 쌓기에는. 그래서 이런 각종 신고들을 한 몇 년만 지내다 보면은 확실하게 터득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이 되게 좋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 점이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이직을 할 때 일반 기업에서 세무사무실에 경력이 있거나 회계사무실에 경력이 있으면 일반 기업에서는 확실히 우대를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직하면서 알아보니까 확실히 짧은 기간이어도 세무사무실에 경력이 있다 하면은 확실히 알아주시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탄력근무제라는 점입니다. 탄력근무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장점으로 가자면 탄력근무제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상반기에는 신고가 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대신 신고 기간이 이제 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뭐 3달에 한 번. 왜냐면 원천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만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예를 들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라 했다면 하반기에는 이제 9시 반에 출근을 하고요. 그리고 5시 반에 퇴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의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조금 좋더라고요. 하반기에 지내보니까 하반기에 제가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입사를 하고 이렇게 한가하구나. 그래서 세무사무실은 이렇게 한가하는 그런 공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상반기에 이제 깨달았죠. 아, 세무사무실은 한가한 게 아니구나. 그냥 하반기에만 좀 한가한 편이구나. 그래서 하반기에 연차랑 뭐 휴가 같은 거 다 많이 가시더라고요. 높은 분들이나 뭐 사원분들도 그냥 다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희 회계사무실은. 이 탄력근무제는 제가 또 이직을 하면서 알아보니까 회계사무실이랑 세무사무실, 그리고 이런 사무실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탄력근무제는 하반기에 사용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야근하고 좀 신고기간 몰려있어서 피곤하고 일 좀 빡세게 하니까 하반기에는 좀 여유롭게 뭔가 풀어주려는 느낌이었어요. 이직처 하는 그 세무사무실도 그렇고, 그리고 뭐 회계사무실 뭐 공고에 올라와 있는 그런 것들도 제가 다녔던 세무사무실이랑 좀 비슷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장점은 이 분야의 일만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이 분야는 세무법인이잖아요. 세무법인에서 세무만 집중적으로, 세무랑 회계랑 추가적으로 이제 내 세무사무실에, 내 세무법인에 이제 인사 업무도 한다, 아니면은 인사 업무를 한다, 아니면 인사 업무는 노무법인에 맡긴다, 이러면은 인사 업무를 안 할 수 있고요. 노무 업무를 안 할 수 있고요. 우리 세무사무실에, 내가 입사한 세무사무실에 노무 업무까지 이제 하게 됐다, 그러면 노무 업무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노무 업무는 노무법인에 맡겼다, 그러면은 노무 업무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냥 세무랑 회계 업무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재직했던 회사는 회계, 그리고 세무, 노무 업무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급여라던가 뭐 퇴직금 계산, 그리고 뭐 4대 보험 가입 조건 같은 거, 뭐 외국인 근로자 고용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법률 찾아보고 뭐 그런 것들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계 업무는 뭐 전표 치는 거 외에는 딱히 제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딱히 크게 없어요. 그냥 회계 업무는 전표 처리만 하면 되는 거고, 세무 업무는 각종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무 업무는 그렇게 뭐 매달 급여 대장 작성해주고, 그리고 퇴직금 같은 거 작성해주고, 뭐 외국인 근로자나 고용자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체류 자격 조건 되는지, 고용보험이나 뭐 건강보험에
4대 보험에 치료 자격 조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뭐 상실 신고랑 취득 신고 뭐 그런 거 해주고요. 그런 것들이 다였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만약에 본인이 미래에 회계 업무랑 세무 업무, 뭐 회계사랑 세무사가 될 거다 하면은 이 경력이 되게 유용하게 작용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을 합격해서 내가 세무사나 회계사가 돼도 어차피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가서 일을 배워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경력이 되게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규칙적인 업무예요. 규칙적인 업무를 하면은 얘를 앞에 말씀드렸던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 신고 기간에 신고 한 번만 딱딱딱딱 하면은 이게 내년에 또 반복되고 그 후에도 반복되기 때문에 이 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세무법인에서 가장 큰 일은 신고 기간에 신고를 제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이나 뭐 개인이라던가 법인이라든 이 기업이 자료가 누락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배워두면은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맡은 거래처는 한 33개 정도 됐었어요. 33개 정도 됐었는데 이 33개의 업종이 다 다르고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33개의 개수를 다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배워두면은 나중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 일을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생각했고, 단점으로는 일단 첫 번째 단점은 급여가 좀 생각한 것보다는 적더라고요. 이게 중소기업 기준이고요. 급여가 생각한 것보다는 되게 적어요.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하고, 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상반기랑 뭐 하반기 다 해서 통틀어서 1년에 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도 그렇겠지만 세무부에서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이 금액이 타당하지 못한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당연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상사를 좀 잘 만난 케이스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상사분이 무섭다, 너무 혼을 많이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제가 다녔던 그 세무법인의 제 직속 상사는 정말 자기의 노하우를 다 알려주려고 하시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일을 처리를 몰라서 못했지 안 알려주고 제가 못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려주려고 하시는, 자기만의 노하우나 뭐 방식 그냥 다 알려주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정말 좋았고요. 내가 여기 근무하면서 나는 만약에 몇십 년 동안 쌓아서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노하우들을 이 사람들, 이 상사의 노하우를 1년 안에 배울 수 있고 한 달 안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처음에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일을 배우고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뭐 나쁘진 않다. 왜냐면 나도 아직 미숙하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내가 터득하는 거니까 이 금액 괜찮네 이렇게 해서 합리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한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단점은 이제 신고기간이 몰려있어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기간이 정말 몰려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입사를 하게 된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세무사무실 그리고 회계사무실이 하반기에 한가할 때 이제 입사 공고를 하고 입사를 다 시작해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시작해요. 그래서 또 거의 다 하반기에 입사를 하실 텐데 상반기에 이제 가서 상반기가 이제 오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체력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상반기에 신고가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힘들고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야근을 진짜 많이 해요. 야근이 강요는 아니에요. 야근이 강요는 아닌데 내 일이 이만큼 쌓였는데 이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 업체한테도 피해가 가고 우리 상사한테, 우리 팀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한테 피해도 오고요. 그래서 이 일을 다 끝내야 되는데 근무 시간에 이 일을 처리하기에는 정말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야근이 정말 필수예요. 필수여서 늦게까지 하면은 진짜 완전 최대로 말씀드리면 한 11시가 최대였고, 그리고 최소로는 한 8시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신고가 정말 몰려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 이걸 보시는 분은,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세분법인이나 회계법인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상반기가 되기 전에 정말 체력 관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력 관리는 정말 필수인 것 같거든요. 체력 관리 해주시고 비타민 같은 거 잘 챙겨 먹고 건강이 해치지 않게, 상반기에 신고가 몰려있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무너져요. 균형이 무너지다 보면은 몸에 해롭거든요. 미리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해요. 왜냐면 세 번째는
이제 작은 실수도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게 어떤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세무법인에서는 이제 각종 신고를 대리해주는 대리 업무이기 때문에 신고가 조금 금액이 오차여도 정말 큰 타격이 입을 수 있거든요, 그 기업이. 그래서 정말 잘 신경 써야 된다는 점. 그리고 확인하고 한 3번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3번 확인하고 나의 그 윗상사가 이제 또 3번 정도 확인하면은 이제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세무법인에 가고 싶다, 뭐 회계법인에 가고 싶다, 뭐 아니면은 지금 재직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 분야로 갈 거다, 내 진로가 아니면 내 꿈이 이 분야랑 관련이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를 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지금 회계랑 세무 분야에서 졸업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디 회사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 세무법인에 가서 경력을 쌓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반 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기업에서 회계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회계팀 개념보다는 격리팀에 가깝거든요. 근데 격리팀에서 재직을 하게 되면, 근무를 하게 되면 이게 세무법인에서 있었던 그 회계 시스템이랑 그 시스템이랑 너무 달라서 좀 놀랐어요, 저는. 이게 세무법인에서는 내가 정해진 업무만 하면 되고 정해진 신고 기간에 신고를 마치면은 제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일반 기업에서는 물론 이제 업무가 좀 규칙적이고 약간 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계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이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격리 업무라고 이제 포장을 딱 하고 회계 업무도 하고 인사 업무도 하고요. 이거는 제가 회계 업무랑 인사 업무는 그 면접을 볼 때 이 2개는 꼭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뭐 하자 보증, 뭐 공사업이라든지, 제가 건설업에 재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업, 그리고 각종 서류 발급, 그냥 각종 기타 업무를 다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세무법인과 일반 기업을 다 재직을 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세무법인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체력만 된다 하면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고 그리고 나서 세무사 시험을 본다던가 회계사 시험을 준비를 하면은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회계사랑 뭐 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할 때 그 자격 요건이 뭐 토익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토익 700점이 넘어야지 뭐 자격 요건을 갖춘다라는 그게 있는데, 타이트하게 토익 준비해서 세무사 시험 보고 그냥 그런 것도 좋지만, 빠르게 세무사 시험 보는 것도 좋지만,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좀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먼저 벌고 싶다, 그 공부를 하는 것보다 나는 지금 먼저 돈을 벌고 싶다, 경제적으로 좀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법인 근무하셔서 노하우 같은 것들 터득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세무법인에서 7개월의 경력이, 제가 지금 전산 세무 1급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때 세무법인에서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공부하다가 이제 이게 그때 그거구나, 그때 처리한 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 라는 게 정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의 기억들이, 그리고 그때 배웠던 노하우들이, 그리고 뭐 직무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가지고 정말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